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스토리 임마을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부동산 계약 많이 해보지 못하셨죠? 맞습니다. 저희와 같이 전문적으로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접해볼 수 있지만 일반 이렇게 지금 유튜브나 네이버 팟캐스트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계약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만 좀 가보겠습니다. 그럼 계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자, 부동산 나 계약하러 간다.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동산 계약이란 쌍방의 조건이 맞아서 이루어진 법률 행위이다. 그러면 법률 행위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돼요. 법률 행위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내가 책임도 있고 또한 권한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도인, 집을 파는 사람, 매수인, 집을 사는 사람 10억에 팔겠다? 좋아, 그 집 10억 같이 있어 생각해서 10억을 지급하고 집을 이제 내가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약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법적인 행위다, 법률적 행위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권리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계약금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관례적으로 매매대금 또는 임대차 보증금의 10%를 지급한다. 계약금은. 그 10억이었으니까 당연히 계약금으로 1억을 요청하면 이분은 1억을 지급하죠. 계약금으로. 예, 이건 계약금입니다. 가장 기초죠, 기초. 그러면 계약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계약금을 지급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배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 해지라는 말이 좀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나 계약을 파기한다. 계약을 포기하겠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당사자들이 서로 약정으로 당사자들이 서로 정하는 것에 근거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게 좀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아까 좀 전에 매도인이 1억을 지급을 받았으니까 매도인은 받은 1억 더하기 1억 해서 2억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을 1억을 지급하신 분은 1억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 이야기를 이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약 잘해야 되겠죠? 예. 1억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전세 3억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이 3천만 원인 거예요. 3천만 원. 예. 정말 큰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계약을 잘 해야 된다. 가계약금. 예, 헐이죠. 여러분들 이제 방을 보시고 아니면 또 뭐 아파트를 보시고 매매나 또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공인중개사가 이거 가계약금이라도 좀 걸어놓고 가셔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계약금이라고 하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이거를 계약금의 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계약금의 일부예요. 그럼 계약금의 일부라는 이야기는 뭐냐? 계약금인 거예요. 계약금.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급하고 나면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임대차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례 1 전세 보증금 3억 원, 계약금은 3천만 원. 근데 당장 집주인과 만날 수 없고 내가 이 방을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 계약금의 일부 3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중개를 하면서 정말 좋은 방인 거예요. 예, 전세 보증금도 괜찮고 집도 깨끗하고 너무 좋고 집주인도 좋고 이거 반드시 계약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이분 이거 안 하면 다음 분 진짜 계약하는 거예요. 이런 매물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이럴 경우에 저도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고 가셔야 이 방을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도대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고 싶어하는 신규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계약금을 입금할 것이냐?
자, 신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방이 마음에 들어요. 나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막 난리 납니다. 이거 방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계약하고 막 계약금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집주인 계좌번호 받겠다. 그러면은 좀 구체적인 것들을 좀 잘 보고 그 다음에 계약금 일부 입금해도 괜찮잖아요. 무조건 막 계약금 먼저 입금하고 나서 뒷수습하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 물론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님들이 일을 잘 처리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내 돈이 나의 금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법률적 행위다. 나의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나서 이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해도 늦지 않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인중개사와 신규 임차인은 조건을 좀 상세하게 좀 이제 점검 한번 해보자는 거죠. 조건을 상세하게 점검하자. 예를 들자면 보증금은 얼마고, 계약금 내가 얼마를 입금하게 될 것이고, 그 잔금 이사 날짜는 이제 언제다. 그 이제 반려동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반려동물이 좀 민감하죠. 그 반려동물은 내가 이제 키울 수 있는지, 아니면 주차는 어떤지, 뭐 관리비는 어떠냐. 그래서 좀 계약의 상세한 내용들을 공인중개사와 신규 입찰인이 서로 의사표시를 잘 하고 잘 점검해서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막 이 방 놓치지 않으려면 당장 뭐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이제 점검하시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셔라. 저는 그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자, 잘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실제 사례인 거예요. 기존 임차인이 야, 이사 날짜를 변경시켜 주세요. 아니 서로 뭐 의사표시 뭐 잘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임차인은 난 이사 날짜를 예를 들자면 2018년 1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싶은데 서로 그렇게 다 이야기 해놓고 갑자기 기존 임차인이 이사 날짜 변경 요청하면 이때부터 매우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사표시를 잘하고 의사소통을 되게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계약을 진행하면서 기존 임차인과 보낸 문자를 이렇게 스크랩을 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2018년 1월 5일 이사 들어오는 곳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제 의사 표시를 해줬죠. 그러니까 기존의 임차인이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한 3억짜리 전세를 저도 구해야 되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방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단문자를 보냈죠.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의사 표시를 잘 하고 의사소통을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그리고 집주인에게 잘 의사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단편적인 예로 좀 보내드린 사례죠. 그럼 두 번째 사례는 다 이 모든 게 지금 제가 실제로 진행됐던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18년 뭐 1월 1일 날 이사를 들어오기로 지금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기존 임차인한테 이야기하고 집주인과 신규 임차인이 만났죠.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의사가 잘 맞지 않아서 계약이 안 된 사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전화를 했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죠.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이분이 지금 만기 전에 나가는 건데 이분이 이런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다른 데 가서 턱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이사 갈 집을 구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 만기 전에는 보통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내야 되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기존 임차인이 내야 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소통을 잘 하면은 이걸 보시고 내가 살고 있는 방이 신규 임차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사 갈 집을 아직 계약을 하지 않으시겠죠.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중간에서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점검하시면서 계약을 해야 된다.
예, 전세자금 대출 시 계약금 입금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더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하고 민감해요. 예, 왜냐? 전세자금 대출이 반드시 나오냐 안 나오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첫 번째 신규 임차인이 방을 구하시는 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 전에 은행을 먼저 방문하셔야 돼요. 은행을 방문 먼저 하자. 그래서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지, 나의 신용도는 어떤지, 그리고 대출 신청 서류는 무엇인지 전화로 확인하면 일단 대출 신청 서류는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대출을 다 가지고 가서 은행에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받으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아니면 뭐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죠. 은행 직원분이. 요즘 뭐 은행 직원분들 다 친절하시잖아요. 그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방을 보시고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은행에 가셔서 내가 지금 이 방을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전세 자금 대출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하면은 은행 직원이 1차로 이분 고객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했으니까 이 집에 대해서 이사하려고 하는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조회를 하고 가능한지 알아보겠죠. 예, 그래서 이 집 전세 자금 얼마까지 나옵니다 라고 확답을 받은 다음에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계약금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사례로 저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세입자분이 신규 임차인이 방을 보고 너무 좋다. 예, 채광도 좋고 역세권이고 집도 이제 신축이라서 좋다. 전세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은행을 안 갔다 오신 거예요. 은행을 안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은행을 안 갔다 왔으면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집주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사모님 지금 이분이 이렇게 계약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은행도 갔다 오지 않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면 만약에 계약금을 입금하게 되면 나중에 은행 대출 안 나오게 되면 이 계약금 한 1,000만 원 정도를 정말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건데 이거를 계약을 진행하시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이 이게 실행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건물주가 저 여러 가지 좋은 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거래를 했으니까 저를 잘 아니까 좋아. 내가 그러면 3일이라는 시간을 줄 테니까 3일 동안 알아보고 오늘 계약서는 쓰고 3일 동안 알아보고 그게 안 되면 내가 계약금 1,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도장 다 찍고 계약금을 줬으니까 영수증을 받아서 바로 이제 은행에 같이 가서 제가 단 40분 만에 그 이제 보증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이제 은행이 전산으로 이제 보증서 발행을 받아요. 보통 이제 은행 직원들은 한 뭐 이틀, 3일 정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주거래하는 은행 직원만하고 좀 친하니까 좀 이래 해가지고 지금 계약서 썼다. 이걸 3일 이내 이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뭐 한 40분 정도의 그 모든 전산 입력을 다 끝내서 이것을 승인을 딱 받아서 오케이, 이거 전세자금 대출 실행됩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전세를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꼼꼼하게 잘 해야지만이 정말 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 두 번째는 이분이 1차적으로 은행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2차는 안 갔다 오고 부동산을 통해서 뭐 은행에서 뭐 전세자금 대출 나오니까 계약해도 된다.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었죠. 당연히 나오겠구나.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전세가 뭐 한 거의 2억 정도 되니까 일단 1,000만 원만 입금하고 그 다음에 은행은 같이 동행을 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실행이 안 된다.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겠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금융권, 뭐 캐피탈이나 이런 데 좀
대출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약간 걸림돌이 좀 있긴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또 부랴부랴 제가 주거래하고 있는 그 은행에 좀 갔죠. 그래서 지금 전세 계약을 하고 보증금 계약금 1,000만 원까지 지금 입금이 들어간 상태인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이게 전세자금이 실행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이걸 좀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여튼간 어떻게 해서 결국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있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잘 알아보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가서 확실하게 승인 받고 나서 예, 계약금을 입금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일단 그래서 제가 그 고객분하고 아주 꽤 오랜 시간 은행에서 제 업무도 못하면서 같이 있으면서 잘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 물론 괜찮고 그닥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일을 잘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일반인들이 잘 경험하지 못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좀 중요한 이야기니까 50억 건물 매매를 진행하는 사례죠. 예를 들면 매매대금 50억! 그 다음에 계약금이 5억이죠. 10%니까 그럼 중도금을 한 20억 정도 해서 50% 맞히죠. 5억, 20억 하니까 25억이니까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치면 매매대금이 한 50%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25억. 그런데 매수인, 이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이 계약 시에 1억을, 계약금이 5억인데 1억을 입금하고 내가 내일 추가 4억을 입금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고 이제 헤어졌죠. 근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다음날 나 도저히 안 되겠다. 1억 포기하고 계약을 그냥 해지하겠다. 계약 해지가 뭐예요? 계약 파기. 계약 해지하겠다. 그래서 이제 매도인, 파는 분에게 이거 지금 계약을 그냥 파기하겠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 그럼 나도 좀 알아볼게. 그러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웬만한 공인중개사들도 잘 모르는 이런 정보인데 나머지 계약금 4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깜짝 놀라죠. 아니 1억을 지금 손해보는 것도 정말 엄청난 일인데 그거 가지고 계약을 파기 못한다 이거죠. 나머지 4억을 다 입금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계약이 그만큼 중요하다.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법률적 행위다. 법적으로 내가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1억을 지급했는데 계약금 1억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뭐 이렇게 4억을 이렇게 돌려 입금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되는데 4억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하여튼 이제 이렇게 계약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동산 계약 첫 번째, 일반인은 저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전문가들은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정보를 잘 듣는 분들은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정보 검색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은 최하 뭐 500만 원, 1000만 원에서 몇십억까지 단위가 정말 크죠. 정말 단위가 크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는 거다. 실수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떤 공인중개사냐? 일을 꼼꼼하게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금전적인 피해가 없도록 계약을 잘 마무리하는 공인중개사가 좋은 공인중개사인 거예요. 자, 꼼꼼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공인중개사인가? 여러분들이 뭐 매매로 이렇게 건물을 보러 다니거나 아파트나 빌라, 원룸 아니면 뭐 임대로 이렇게 볼 때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이분 좀 꼼꼼하게 하실 분인가? 뭐 아니면 뭐 계약서 작성에만 혈안돼가지고 막 당장 계약해야 된다. 이 방 나간다. 진짜 그런 방도 있죠, 보면. 월세도 저렴하면서 방도 좋고,
또 매매도 보면은 어떻게 정말 좋아서 잘 살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도 막 계약에 막 혈안돼가지고 막 이거 당장 계약해야 된다 막 이러면 이건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계약에 대해서 잠시 정보 공유를 했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계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 좀 알아두시고 앞으로 많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 스토리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습득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어마어마한 재산, 전세, 전 재산이죠. 그럼 월세 보증금,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의 이 정보를 잘 공유할 테니까 잘 지켜보시면 정말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저는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지금 빠르게 좀 강의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부동산 스토리 인바울 공인중개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